사과를 하게 된 건 그 앞에 막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아니 뭐 자유한국당은 쪼다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김무성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은재. 요즘 네. 떠오르는 다크호스 쪼다. 아. 네. 이은재 씨도 있는데 강동호 서울시당 당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됐었죠? 그 자리 자체가 사실 그 서울시당이 이제 옮겨가서 개소식을 한 건데 네. 그 개소식에서 나와서 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 자꾸 연상되게 했는데 그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 듣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저 사람 욕한다고 다 그렇게 느꼈는데 그럼요. 본인은 서가랍시고 나와가지고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과 아니에요. 네, 자기가 표현한 게 너무 과격했다고 사과는 했는데 네. 그 앞부분에서 완전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뜻한 게 문재인을 뜻한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 상태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부터 놈이 나왔는데 그 전 문장에서 바로 주어가 문재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놈을 지칭하는 건 문재인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주어를 이상하게 써놓고 맨날 주어 논란을 만들어놔. 그죠. 주어는 네. 없었다. 그렇죠. 문장을 통해서 누구를 뜻했느냐. 이 사람이 판단할 얘기가 아니에요. 제3자인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 그렇죠. 재판정에 가서 직접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연설이 이 사람만 연설한 게 아니에요. 그 날에.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한두 시간가량 계속 행사는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다른 의원들이 비슷한 언사를 지속했다는 했겠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 혼자서 이제 자기가 막 덤탱이 쓰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변명까지 하는 거 보면은 참, 정 떨어지죠. 쪼다. 그냥. 네, 뭔가 이 사람 혼자서 돌출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올소라거나 그런 동조하는 반응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반응이 나왔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발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아까 이 작가님도 잘 짚으셨고, 송병호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과를 하려면 진짜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든지, 변명 플러스 애매한 사과, 이런 게 더 기분 나쁘거든요. 변명 한창 해놓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하겠다 갑자기 뭐 어쩌 이후 여하를 막론하겠다는 것도 뭔가 웃겨. 맞아, 그것도 이상해. 네. 차라리 그냥 너네 잘하는 표현으로 유감스럽다고 하든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죠. 아, 그럼 신년이 강남구청장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겠네요. 네. 말 함부로 했다가. 네. 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2004년도에 연극이 있었어요. 환생경제라는 연극. 당시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연극 무대를 벌였고 거기에 참가했었던 당시 박근혜가 박장대소라며 웃었다는 그 연극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노무현 대통령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을 향해서 뭐 불할감 못하는 놈, 뭐 찢어 죽일 놈, 뭐 이런 원색적인 표현들. 정치 비방용 연극이라니 되게 시대착오적이네요. 정말. 그렇죠. 진심으로. 아니, 그 지들이 또 극단을 만들었어. 극단 여의도인가? 미친놈들 같아. 저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런 부분에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당 차원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비판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줄 서야죠. 찬성한다고. 그렇지. 박모 씨, 요즘 재판정에서도 그렇게 웃으신다는데. 503번? 수임 번호? 왜 웃죠? 변호인이 이제 증인들을 이제 야단치는 거를 보면서 웃었대요. 그런 연극 볼 때 그런 거가 아직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재판에서. 내 재판 아니다 이건가? 변호사가 그 연극을 해주고 그걸 보면서 웃는,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공감 능력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없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정상적인 가정이었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많이 봐왔었고. 네. 그래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를 하겠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 강동호의 진심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 사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나라가 됐다고 봐요. 지금 강동호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는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들이다. 이런 놈을 점잖게 상대해 나가서는 나라꼴이 안 된다. 바로 앞에 홍준표랑 원유철, 신상진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요.
그걸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거울 보고 한 얘기죠. 뭐 거울 보고 한 얘기. 자기 얼굴 보고. 아니죠. 이분들한테 그런 건가요? 헌시한 거죠. 헌시. 충성.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만약에 예전에 우리가 야당일 때 이런 식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쪽은 뭐냐면 비유가 좀 뭐 그랬다든가 뭐 그런 식이었지. 그러니까 귀태라든지 이런 식의 발언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 정도까지는 한 적이 있다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상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최순실 게이트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우리 한 적 없어요. 요구한 적. 아니, 그러니까 저 정권 초반기에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박근혜 사퇴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아니, 쉽게 이제 비판은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저거는 정도를 넘어서는 건 없었어요. 저작거리의 상욕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한다는 수준 거. 이한 거지 그냥.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박주선 위원장이 국정농단에 비유를 할 정도가 되면 야당들이 지금 오버한 네. 거죠. 오버한 거죠. 최대한 제가 문재인 어용 방송 진행자로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논란과 부딪힘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 뭔가 감싸줘도 부족한 시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야당의 포지션도 아까 말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일정 정도 누구나 다 책임을 갖고 있는 전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야당도.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예. 그리고 우연히 비대위원장이 본인도 뭐 그거 될 줄 모르셨으니까.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뵀을 때 대한민국에 좋고 호남에도 좋고 바른당에도 좋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에도 좋은 그런 바른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사안마다 이제 그런 그냥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안에 대해서 큰 어떤 국민의 뜻과 같이 가면 된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문제 제기할 수 있죠. 또 어쨌든 뭐 준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걸 떠나서 독립적인 정당이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 생각하면 오버죠, 오버. 국정농단은 지금 뭐 태정부 출범한 지 며칠 됐다고.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적절치 않은 워딩이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방송 나가서 이제 야당 네 분하고 제가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기간인데도 여전히 대선 후보 토론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극적인 말로 이제 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게 쌓이면 이제 그 보통의 경우는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당의,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나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이 좀 피해를 보는 걸로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지금 같은 형태의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전혀 결과로 안 안 나타날 나타나는 거예요. 게 아까 갤럽 여론조사가 당연히, 그런 게 당연히 국민들이 안 나타나죠.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유가 되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특정 소수의 몇몇이 정보를 장악하고 그 정보를 갖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왜곡하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자유당이나 기타 야당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더불어민주당을 깎아내리면 본인들이 지지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안일함이 예, 그 극복돼야 되죠. 국민의당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나 정부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아주 초고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개혁을 포기해서나 또는 소위 어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 야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이 탈호남 행보를 한다 또는 호남 경시 행보를 한다 뭐 가령 또는 반호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을 그것이 결합돼서 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런 마음도 없고 또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국민의당의 주된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의 국민들이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혹 가다가 이런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지지율이 가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개혁적인 어떤 호남의 지지층에서의 지지를 철회하거나 지지가 빠지는 걸로 나타나고 그 결과 그것이 국민의당에 그래 야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니까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어보자 너네 조금 더 세게 저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전혀 안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제가 100%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김현 의원님을 좋아하는데, 대변님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김현 의원님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감정이라고 보고, 아까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게, 예전에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뭐 잘하건 못하건, 물론 이제 저쪽 정권은 못했을 때 여당들이 더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는 게 문제예요. 잘한다는 거 칭찬해주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우리 야당 무시하냐, 이러면 안 된다고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도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을 텐데 도와주진 않아. 더군다나 책임자들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흠결만 잡아내면서 끌어내리니까 이게 서로 간에 국민적 공감대가 안 만들어지면서 자기 자멸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없이 혹시나 윤병세를 데리고 트럼프를 만난다거나 G20에 나간다거나 이런 모양새라고 하면 그것도 정말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방송 나가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아마 전국이 상당히 얼어붙을 생각이 좀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지탱해 주는 건 저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람만 연설한 게 아니에요. 그날에.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한두 시간가량 계속 행사는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다른 의원들이 비슷한 언사를 지속했다는 했겠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 혼자서 이제 자기가 막 덤탱이 쓰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변명까지 하는 거 보면은 참 정 떨어지죠. 쪼다. 그냥. 네, 뭔가 이 사람 혼자서 돌출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올소라거나 그런 동조하는 반응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반응이 나왔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발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아까 이 작가님도 잘 짚으셨고 송병호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과를 하려면 진짜 진심을. 느꼈는데 그럼요. 본인은 서랍시고 나와가지고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과 아니에요. 네, 자기가 표현한 게 너무 과격했다고 사과는 했는데 네. 그 앞부분에서 완전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뜻한 게 문재인을 뜻한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 상대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부터 놈이 나왔는데 그 전 문장에서 바로 주어가 문재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놈을 지칭하는 건 문재인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주어를 이상하게 써놓고 맨날 주어 논란을 만들어놔. 그죠. 주어는 없었다. 그렇죠. 문장을 통해서 누구를 뜻했느냐. 이 사람이 판단할 얘기가 아니에요. 제3자인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 그렇죠. 재판정에 가서 직접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연설이 이 사람 박근혜가 박장대소라면 웃었다는 그 연극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노무현 대통령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을 향해서 뭐 불할감 못하는 놈, 뭐 찢어 죽일 놈, 뭐 이런 원색적인 표현들. 정치 비방용 연극이라니 되게 시대착오적이네요. 정말. 그렇죠. 진심으로. 아니, 그 지들이 또 극단을 만들었어. 극단 여의도인가? 미친놈들 같아. 저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런 부분에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당 차원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비판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줄 서야죠. 찬성한다고. 그렇지. 박모 씨 사과를 하게 된 건 그 앞에 막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아니 뭐 자유한국당은 쪼다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김무성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은재. 요즘 네. 떠오르는 다크호스 쪼다. 아. 네. 이은재 씨도 있는데 강동호 서울시당 당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됐었죠? 그 자리 자체가 사실 그 서울시당이 이제 옮겨가서 개소식을 한 건데 네. 그 개소식에서 나와서 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 자꾸 연상되게 했는데 그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 듣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저 사람 욕한다고 다 그렇게 담아서 사과를 하든지 변명 플러스 애매한 사과 이런 게 더 기분 나쁘거든요. 변명 한창 해놓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하겠다 갑자기 뭐 어쩌 이후 여하를 막론하겠다는 것도 뭔가 웃겨. 맞아, 그것도 네. 이상해. 네. 차라리 그냥 너네 잘하는 표현으로 유감스럽다고 하든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죠. 아 그럼 신년이 강남구청장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겠네요. 네. 말 함부로 했다가. 네. 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2004년도에 연극이 있었어요. 환생경제라는 연극. 당시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연극 무대를 벌였고 거기에 참가했었던 당시